기존 오프라인 산업인데 디지털 지출 이런 이제 소비 패턴의 변화 때문에 이제 막 성장이 막 일어나는 그런 최근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디지털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 헬스케어 쪽인 거고요. PT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지금까지는 PT 선생님의 이제 푸시를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제 본인의 앱을 켜놓고 셀프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리워드를 받는다라든지 홈 트레이닝 시장이 예전에는 보는 것만으로 시작을 했었다가 이제는 촬영을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그만큼을 했는지를 체크해 나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엔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것으로 상품을 소비했었던 것이 이제는 디지털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아날로그를 대체하는 그러한 형태의 영역들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디지털 지출 방식 자체가 좀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러 분야의 산업에서도 우리가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오프라인, 다른, 오프라인의 그렇죠. 기존 산업, 뭐 다른 산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소비자들의 수입도 일정하다 보니까 이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이제 소비의 포션은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의 이제 에코 생태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지출을 하게 되면은 그의 반대급부로 다른 쪽 지출은 당연히 줄 수밖에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사업자들도 더 많은 지출을 유도를 하고 더 많은 사업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뭐 일회성으로 앱을 깐다라든지 일회성으로 콘텐츠를 구독을 한다라든지 이제 이걸로 출발을 하신 여러 사업자들이 앱 안에서 추가적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인앱 결제를 좀 더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뭐 아바타를 하나를 만들면 그걸로 끝났었는데 이 아바타에 새로운 뭐 스킨을 입힌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무기를 산다라든지 이분들이 좀 더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비타민을 먹는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형태들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구독이라든지 추가적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비 패턴에 대한 프로모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과거에 사실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라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소비 패턴이 뭐 우리가 이제 소비 자체라는 것 자체가 막 갑자기 급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소득은 뭐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분야에서는 약간의 성장률이라는 게 좀 둔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 이 시장이 이 성장률이라는 거는 많이 둔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아까 저희가 그 보여드렸던 12가지 정도의 유형 중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최근 들어서의 이제 OTT 시장은 어느 정도의 성장은 포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점점 이제 레드오션화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도 많아지고 이미 전체적인 컨텐츠를 다 통합해서 서비스되는 OTT 이외에도 스포츠만 본다라든지 뭐 게임만 본다라든지 하는 이런 특화 영역이 되어 있는 그러한 OTT들이 이미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전체적인 이제 파이의 규모에서 나눠먹기의 패턴으로 돌아간 거고요. 그래서 그 자체 안에서의 이제 특화된 포지셔닝을 찾는 그러한 형태들의 OTT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분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개별 사업자들의 성장은 점점 더 둔화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작이 되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그런 서비스들로도 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새로운 좀 최근 사례가 있나요? 너무 궁금해요. 그런 이제 기존 산업인데 기존 오프라인 산업인데 디지털 지출 이런 이제 그 소비 패턴의 변화 때문에 그런 약간 사업이 계속 이제 막 성장이 막 일어나는 그런 최근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몇몇 가지 사례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디지털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걸로 헬스케어 쪽인 거고요. 헬스케어? 헬스케어 쪽에서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이제 PT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지금까지는 PT 선생님의 이제 푸시를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제 본인의 앱을 켜놓고 셀프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리워드를 받는다라든지 홈 트레이닝 시장이 예전에는 보는 것만으로 시작을 했었다가 이제는 촬영을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그만큼을 했는지를 체크해 나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엔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것으로 상품을 소비했었던 것이 이제는 디지털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아날로그를 대체하는 그러한 형태의 영역들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펫 서비스. 펫 서비스는 극히 아날로그적인 것이죠. 반려동물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려동물의 뭐 활동성을 좀 더 촉진시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태그를 단다라든지 그리고 집을 떠나 있을 때 반려동물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들 이미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이런 펫에 대한 이제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심박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아닌 이제 강아지한테 뭐 투여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건강검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리듬을 펫 중심의 이제 패턴을 가지고 본다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지극히 아날로그적으로 감성적인 것들이 이제 디지털 앱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강아지는 좀 건강하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도 사실은 시장 자체는 무지하게 커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이 시장 오프라인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디지털 지출이라는 어떤 새로운 그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이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디지털 시장에서의 우리 소비자들의 니즈를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다 충족을 시켜야 될까? 이게 참 이게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아주 관심 있게 그렇죠. 들으실 만한 여기가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충족시켜야 됩니까? 굉장히 원리 원칙적이지만 정석적인 방법이 바로 이제 개개인의 니즈에 집중을 하는 것들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매스 프로덕이라든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은 고객의 유형을 만들고 그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 고객은 어떨 것이라는 저는 추론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추론을 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 디지털 시대라는 것들은 데이터 드리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고객에 맞춘 커뮤니케이션과 맞춤 오퍼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코어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젊은 연령층의 이제 개개인의 기호를 맞춰서 그 개개인에 따른 개인화 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먼저 시장 진입을 진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층을 넓혀 나가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매출 지향적인 서비스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그러한 성장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이제 코어 소비층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적극적인 기술을 빨리 수용하는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맞습니다. 그런 소비층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의 패턴을 더 정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알고리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럼 알고리즘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AI라는 기술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요즘 들어서 뭐 기승전 데이터라고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고객의 이런 여러 가지 뭐 접촉 정보라든지 행동 정보라든지 이제 이런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말씀하신 대로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AI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분석 툴과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액션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고객의 니즈에 맞게 바로바로 이제 액션을 취하는 그러한 형태의 마케팅, 그러한 형태의 세일즈가 요즘에는 뭐 거의 대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대세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저희가 알아본 건 이제 디지털 소비 트렌드입니다. 디지털 소비 트렌드. 이게 지금 특정 어떤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고요. 전 산업,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게 명쾌하게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두 분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뭐 사실 뭐 최근에 흑백 요리사 되면서 넷플릭스가 관심이 있었고 꼭 봐야 되겠다 진짜 그거. 대화에 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낄 수가 없네요. 근데 오늘 사실 이러한 부분들까지 해서 이 디지털 구독 시대 이게 앞으로 더 대세가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조금 더 미래를 먼저 생각을 해서 좀 발빠르게 또 우리가 그 분야를 또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그 이제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좀 더 확대하실 분들은 이제 고객에 당연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고객이 집중하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액션을 할 수 있는 이 데이터 드리븐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러한 데이터 드리븐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작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데이터와 많은 잡들이 분석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 플랫폼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고객을 캐치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과 소통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데이터 드리븐, 그 데이터 드리븐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통상 트렌드인 걸로 저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잘 들으셨다면 우리 통상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